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2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들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내려오다가 잠깐 하고 또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 지표도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도 이제 거의 인상이 끝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택 허가 건수인데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구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주택 허가도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돌아왔다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부동산 쪽에 가격 하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을 것으로 지금부터는 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어차피 근데 가격 반영이 되고 나오려면 앞으로 약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지표상으로는 계속 가격 지표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을 보시면 갑자기 점프를 했는데 항공 분야에서 수요가 몰려서 저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감소했죠. 항공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뭐 이런 쪽들 중장기적 상품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GDP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라든지 무역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미국 내수시장 거의 전 세계 시장의 60-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 분야는 침체 수준입니다. 도매 재고도 보시면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현 상황에서 재고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비 생산 모두 다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모두가 감소가 되어서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소비 물가 지수입니다. 인플레가 거의 없습니다. 연단위로 보고 있는 가격 변동성이 큰 푸드와 에너지를 다 포함한 소비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거의 없습니다. 0.1%니까. 그런데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를 보면 여전히 평년 대비로 높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0.2% 정도 이하에서 움직이던 지표가 지금 거의 0.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 단위 변동성인데 푸드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곳은 거의 이제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반면 서비스 가격과 관련된 이쪽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결국 임금이라든지 파월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개인소득인데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6% 부근이고요. GDP는 2% 3%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가계의 소득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쪽도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플레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소득이 없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역시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 시장이 거의 이제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의도한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다들 이제 미국 쪽에서 기사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침체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소비 부분이 거의 바텀라인이고 실업률이 최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노동력 부족.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소비가 그렇게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살짝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 정도에 기반한 수준에서 침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겠죠. 지금은 보시면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올릴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은 금리는 오르지만 지금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이미 침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예상외로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지금 하락 쪽 배팅했던 세력들도 지금 다 환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금리는 소폭 상승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가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확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그게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거죠. 명목 인플레와 기준금리가 만나는 것.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명목 성장이 6% 부근이고 기준금리는 지금 4.5니까 약 1.5% 계산상으로 보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6%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월별 단위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명목 성장이라든지 인플레는 내려오고 있고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장기 서비스 물가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상 유지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물가도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파월도 그래서 요거를 보고 기준금리도 장기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기자회견도 딱 요 수준에서 원리 원칙적 수준에서 파월이 얘기를 하고 딱 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월 단위 인플레는 급락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 물가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따라서 금리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옛날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훨씬 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파월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금리는 0.25가 확실시 되고요. 기자회견 기다리면서 시장은 횡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주는 금리 결정의 주택가격의 실업률의 PMI 등 주요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다만 대부분 다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예측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리 상승의 교차점이 언제로 발생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파월 얘기로는 약 5월, 6월 2분기 전에 이미 지난 10월 기자회견 때 예측한 걸 발표했었죠. 6월 이전에 만약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냐, 결국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 확실시 되거든요. 지표는 많이 발표되지만 결국 시장은 횡보. 네. 다음 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